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SNS 좀 하세요? 일부 하는데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저희는 되게 SNS 많이 하고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걸로 돈 되게 팍팍 잘 버는 사람들, 새로운 걸 막 하는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비교가 많이 돼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나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질문들을 되게 하게 되는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교수님? 괜찮다는 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괜찮지 않다는 거를 느끼려면 비교 대상을 더 높이면 되죠.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하고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이게 괜찮은가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좋은 질문이거든요. 나 이대로 괜찮은가? 한 번쯤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그 질문인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실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너무 심하게 되면,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하니까 상향 비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존심이 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보다 더 괜찮아야 한다, 또는 완벽해야 한다, 이런 쪽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상당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내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내가 지금 괜찮은가 확인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와 견주어서 존재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내부의 목소리를 듣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람들 대하다 보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게 화낼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만약에 제가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죠, 교수님? 뭐 이상한 사람이면은 어디까지가 이상한 거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거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 이상하고 여기까지 정상이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가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사실 이상하다라는 생각 속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또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는데 나만 독특하고,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 다른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또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내가 결함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특성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문법이 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때그때 상황이나 맥락이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을 통칭해서 이상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게으른가, 또는 남들에 비해 내가 이게 부족한가라고 느낄 때 굉장히 좀 한심스럽고 우울하기도 하고 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마다 평생 이런 감정을 안고 그냥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게 계속되면 어떡하나. 별로 뭐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날들 계속되고 그런 건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감정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진실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쭉 진행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특정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많이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날은 이런 날만 계속되면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다시 태양이 떠오르면은 저녁 또 다른 느낌이야, 오늘은 좀 새롭게 시작할 것 같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평생 가는 감정이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정이 이렇게 늘 나한테 머무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이게 지나가는 일종의 손님이다. 손님은 왔다가 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굳이 뭐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요? 교수님 엄청 바쁘시잖아요. 쉬고 싶은 날 있으신가요? 많죠. 아, 그래서 안식학기가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쉬고만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쉬어야 되죠. 안 하고 싶은 날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저는 뭐 쉬고 싶으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주는 하나의 시그널인 거잖아요.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멈추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알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중간에 번아웃이 되거나 소진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의 목록을 우리가 투두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쉬는 것도 할 일로 넣어야 돼요. 오히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그 말이 참 좋았는데, 가만히 있는 날, 그런 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이, 가만히 있는 날은 나의 마음도 숨을 쉬는 날이다. 마음에도 뭔가 쉬어가는 그런 곳이 있어야지만 이게 또 풍부하게 또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날은 내 마음이 숨을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그렇게 쉴 때 좀 편해지고 싶은데 되게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아,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나의 최대치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최대치이길 바라지 않는 마음도 크거든요. 그 정도 최대치라고 하는 거는 그 말 그 자체가 이미 맥시멈이라는 건 얘기인데, 내가 가용한 모든 자원이나 어떤 이런 거를 충분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게 나의 최대치인가라고 해서 뭔가 후회스럽고 뭔가 더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게 한쪽 사이드라면,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내가 그만큼 충만하게 사실 일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쪽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미 나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교수님. 만약에 제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래서 자꾸 그런 압박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결국은 비교한다는 거잖아요. 이왕 비교하는 거라면 100m를 9초 6에 뛰는 사람과 비교를 하세요. 나는 현재 뛰고 있는 게 한 20초인데 9초 6들은 세계 1위와 비교를 해서 한번 해보면 삶 자체가 늘 가야 할 길이 멀겠죠. 이게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견주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그 비교 기준을 내가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오는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이거를 내가 안으로 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특히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늘상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거를 피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의지박약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못돼 이렇게 스스로 비난하는 거는 돈 안 들이고 기분이 우울해지는 그런 첩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만약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면 그때 뭔가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뭐 어떻게 새롭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그랬을까 왜 라는 질문 파고 들어봐야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너무 그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보내줘야 할 그럴 부분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그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미리 덩금 달려가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예기 불안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건데, 상당히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동시에 하게 되면 정말 금상첨화가 될 건데,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조금 다른 나를 만나보기 위해서 그걸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지만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동기화돼서 갈 수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써보고 내가 아주 뭐 효율적으로 하지 않다고 그래도 매일매일이 조금씩 그쪽으로 다가간다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오늘 내가 어떤 걸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조금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얻어지는 게 있고요. 또 변화를 하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어나는 시간 같은 거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체크해 보면 나한테 적절한 기상 시간 같은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노력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또는 힘들게 대하는 거를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괜찮은가에 괜찮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